이 소녀는 자신의 삶에 너무 집착하여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미라이가 뛰어내렸을 때 어디선가 천사가 그를 잡아 목숨을 구했다. 그 후 천사는 그에게 많은 초능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쌍의 날개는 빛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는 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 미라이 카키하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폭력적인 삼촌과 이모와 함께 사는 고아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날 미라이는 이 삶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찾기 위해 옥상으로 갔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나세라는 수호천사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날 수 있는 날개와 빨간 화살을 줍니다. 이 화살은 마음을 조종할 수 있어 상대방이 33일 동안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게 만들며 심지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게이를 원하면 이웃 소녀도 기꺼이 자신의 성별을 남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낯선은 그녀가 오랫동안 그를 따르고 있으며 지상에 온 목적은 선택된 반신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현재 이 신은 나이 때문에 13명의 천사를 지상으로 보내 새로운 신이 될 우수한 후보를 찾기로 결정한 후보들은 초능력을 소유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으로 선발된다. 천사는 다른 태도로 임무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인간과 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은 미래의 상사가 그들을 호의적으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낯선은 그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미라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오랫동안 이 불쌍한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낯선은 소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천사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레벨이 있습니다. 1등급에는 다음을 포함한 전체 항목 세트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날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레드스톤 화살, 통과하는 사람을 죽일 흰색 화살, 랭크 2에는 날개와 빨간색 화살표 콤보가 있습니다. 랭크 3에는 무작위로 빨간색 화살표 또는 날개가 있습니다. 낯선은 또한 미라이의 삶의 모든 비극이 그의 사악한 숙모와 삼촌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비밀을 그녀의 입으로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보험금을 위해 그의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미라이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즉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집에 갔고 미라이는 그의 숙모에게 빨간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에 맞은 그녀는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과 급하게 싸웠다. 미라이는 고통스럽게 저주했습니다. 즉시 그의 이모가 팔을 움켜쥐고 즉시 비트코인은 똥이야.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미라이는 그의 새로운 힘에 매우 충격을 받았고 낯선은 그에게 흰색 화살을 주기까지 했으며 다른 반신을 죽이고 신이 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는 패배로 인해 그의 초능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미라이는 이것이 천사의 말이라고 믿지 않고 매우 순진합니다. 미라이는 집에 와서 TV를 켜고 우연히 그녀와 같은 수호신이 있는 변태를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약한 승리압, 아마도 1분 30초 동안만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지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는 10명의 소녀들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라이는 그 남자도 반신반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타락했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변태는 흰색 화살을 든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남자에게 암살당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카나데 오류, 랩 이름은 메트로폴리맨. 그는 다른 반신을 죽이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극단주의자입니다. 다음날 미라이는 걷다가 우연히 메트로맨 ETV에서 강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트로맨이라는 이름은 텔레비전 전파를 이용하여 도전을 보내고 남아있는 모든 반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먹은 미라이, 그는 낯서에게 도망가라고 말한 다음 게임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낯서는 자신이 포기하면 평생,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며 미라이는 계속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플레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던 미라이는 엉덩이에 날개 달린 천사를 만난다. 불행히도 그는 미라이를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천사의 이름은 레벨 2 소유한 아키이고 아키는 미라이의 짝사랑입니다. 미라이는 말을 하기도 전에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빨간 화살을 맞았다. 그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가 빌어먹을 사랑의 영향을 받아 최근의 메트로맨 히트맨인지 묻습니다. 미라이는 모든 것을 공개했고 아키는 그가 아기가 없음을 알고 메트로맨이라는 이름을 없애기 위해 그와 협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메트로맨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머지 참가자들을 도발했고 이번에는 모두를 경기장으로 불러들였다. 미라이와 아키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로 했다. 갑자기 2명의 메트로맨 녀석이 여기에 더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블루 메트로맨과 옐로우 메트로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대학이 실패했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2명의 패자입니다. 다행히 천사를 만나 반신이 된 2사람은 메트로맨과 결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분노한 블루는 급히 빨간 화살로 메트로맨을 찌르지만 이것은 그의 더미일 뿐입니다. 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 순간 메트로맨 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What the fuck? 둘버서스 하나? 내가 바보가 아니야.
블루 메트로맨과 옐로우 메트로맨은 다른 반신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 사악한 메트로맨을 파괴하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메트로맨이 두렵다며 어린 소녀가 나타나 물었다. 이를 본 메트로맨은 기회를 잡고 그녀를 인질로 삼았다. 블루와 옐로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린 메트로맨과 핑크 메트로맨이라는 두 명의 캐릭터가 더 나타나서 동맹을 청했지만 이 둘은 메트로만의 부하 직원, 그들은 많은 돈으로 그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옐로우 메트로맨을 죽이고 어린 소녀를 인질로 고문함으로써 미라이는 매우 화가 났지만 복수가 두려워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이는 하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소녀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 세 사람의 힘을 빼앗습니다. 이때 나서가 나라와 깡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쓰레기일 뿐이고 신이 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고양이가 될 가치가 있습니다. 아키와 미라이는 낮에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한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학살 끝에 그는 미라이의 집으로 가서 사악한 메트로맨에 맞서 동맹을 맺을 것을 요청했다. 이 삼촌의 이름은 무카이도 나나토로 암에 걸렸지만 여전히 침착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카이도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많은 돈을 훔친 것을 늘 후회하며 자신 같은 사람은 신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는 미라이와 아키를 위해 두 개의 아름다운 의상을 디자인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음 반신을 조사하는데 합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알고 보니 메트로팔리먼이라는 남자는 그냥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고로 메트로맨의 여동생은 죽고 비통에 죽은 여동생을 따르기 위해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반신으로 합류했을 때 그는 죽은 여동생을 되살리기 위해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메트로맨은 매우 똑똑하며 두 가지 유형의 화살을 함께 결합하여 화살의 범위를 늘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여학생을 살해하는 수준까지 변질 유인, 반신 인색 화살이 없기 때문에 무카이도는 메트로맨을 죽이기 위해 많은 총을 장비하여 조닉으로 변신한다. 미라이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고 무카이도와 함께 조종당하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메트로맨은 두뇌가 커서 고층 빌딩에 폭탄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다행히 노키아로 만든 무카이도의 갑옷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메트로맨은 무카이도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메트로맨은 마침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미라이와 메트로맨은 약 20cm 길이의 길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서로를 돌진했다. 처음에는 메트로맨의 화살이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미라이의 속도가 그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라이는 자신도 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플래시가 퀵실버와 싸우는 것처럼 서로에게 돌진합니다. 그와 함께 무카이도의 지원 총알 시리즈입니다. 비록 메트로맨을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미라이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두 사람은 멍이 든 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미라이는 메트로맨을 무서워하며 항상 아키를 따라다니며 지켰다. 그녀는 또한 미라이와 같은 패배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함으로써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그가 여자와 침대를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키는 미라이에게 친구들과 왕따를 시킨 것은 자신이라고 털어놓았고 간접적으로 미라이가 삶이 지루한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영원한 잠을 그녀는 그것을 후회하고 삶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아키는 미라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미라이는 아키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녀를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아키는 마음을 바꾸었고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죽으면 헨타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악당이 자신이 못생긴 가난한 사람인 하즈메 소코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호신 발타의 힘을 이용해 하즈미는 성형수술을 통해 돈과 새 얼굴을 얻었습니다. 첫째, 그는 빨간색 화살표를 사용하여 그의 호감을 제어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얼굴이 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극도로 혐오감을 느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하즈메는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즈메는 이제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그의 여자친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자는 없었다. 하즈메는 갑자기 메트로맨 카나데에게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즈메는 메트로맨의 열렬한 팬이었고 메트로맨의 부하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즈미의 발표를 듣고 메트로맨은 하즈미 그의 부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반신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계략으로 하즈메는 무카이도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의 가족을 납치한다. 그래서 그들은 인질을 교환하기 위해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카이도는 갇혔고 미라이는 두 명의 악당에 둘러싸여 팀원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아키와 천사 라벨은 동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아키는 큰 고통을 겪었고 라벨은 이에 공감하는 듯했고 그 무력함에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 또한 공감 덕분에 라벨은 감정의 천사, 인류 엔젤로 승격됐다. 거기에서 아키는 팀 전체를 구출할 날개를 가졌습니다. 새 날개를 달고 앞으로 날아가 뒤에서 붉은 화살을 쏘아 하즈메를 당황하게 하고 세 장을 부쉈다. 미라이와 무카이도는 메트로맨과 그의 다른 반신들, 즉 무기를 전문으로 하는 용병, 미친 약사, 수수께끼의 아이가 나타났을 때 막 탈출했습니다. 이를 본 미라이의 팀은 빨간색 화살표를 꺼내서 팀원을 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어먹을 사랑의 면역이 됩니다. 이로써 신들의 전투가 공식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료 하즈메의 도움으로 용병은 재빨리 팔을 잘랐다. 이를 본 미친 약사는 시험관을 꺼내 항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시험관에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미친 약사는 즉시 흰 쥐를 꺼내 그 안에 바이러스를 떨어뜨렸습니다. 흰 쥐는 순식간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그녀의 작품으로 매우 기모치였습니다. 미라이는 의사에게 가서 바이러스를 교환하고 항복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미라이는 흰색 화살로 그것을 중화시켜 코로나9처럼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담긴 시험관이 파괴되었고 닥터는 거의 무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미라이에게 빨리 죽여달라고 계속 재촉했다. 그러나 겁이 나서 미라이는 여전히 의사를 끝내기 위한 행동을 주저했다. 이를 이용하여 메트로맨은 즉시 미라이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미라이에게 하얀 화살을 쏘았고 동시에 약사도 미라이에게 독침을 던졌다. 아키는 짝사랑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아키는 미라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하즈메도 아키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바이러스가 살을 먹고 녹여서 하즈메가 죽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약사에게 칼을 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녀를 예수께 돌려보냈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메트로맨과 동행한 소년도 패닉에 빠져나갔다. 이제 메트로맨만 남았습니다. 미라이는 이것을 보고 하나 대 하나 야스오를 솔로로 제안했습니다. 누구든지 지는 사람은 컴퓨터를 태워야 합니다. 게임의 룰은 2명이 서로에게 화살을 쏘고 각각의 화살을 쏠 때마다 2렘보씩 더 나아가 대면해야 하고 둘 다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이전에 틱탁에서 리브트린 신비한 소년에 의해 방송되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전 세계는 메트로맨의 사악한 목적을 볼 수 있고 메트로맨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정화하여 세계의 번영을 가져오고 싶어하며 하즈미과 같은 사회의 기생충입니다. 모두가 이 이상형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이는 메트로맨에게 사회에는 사랑과 연민이 있어야 하므로 정신을 해독하기 위해 고급 나루토 코스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라이는 빨간 화살을 뽑아 메트로맨을 찔렀지만 이미 빨간 화살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미라이와 아키는 서둘러 메트로맨의 손을 잡았다. 절망이 빠진 무카이도는 주저하지 않고 사탄에게 기관단총을 꺼내 총알을 발사해 메트로맨을 벌집으로 만드는 그 후 무카이도도 중상으로 사망했다.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미라이와 아키는 몹시 괴로워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메트로맨에게 빨간 화살을 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쏜 사람은 다름 아닌 수상한 소년. 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두에게 기피하는 소년 유이토 스스모였다. 유이토는 심지어 자신과 다른 반신의 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미라이 부부를 찾기 위해 2명의 검사 유미키와 호시를 보냈다. 그들은 다른 나라가 미라이를 추적하여 파괴의 무기로 만들기 전에 이 두 젊은이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미라이와 아키는 정부가 다른 반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사람을 신뢰하고 아키는 주저하지 않고 유미키에게 날개를 달아 조사를 돕습니다. 이제부터 미라이와 아키 부부는 다른 반신들을 찾아 정복하러 갑니다. 그들은 메트로맨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조키오 마이노미카워를 성공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지만 특히 이 남자는 전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순위 천사를 소유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만난다 후지 나카우미 부추김으로써 할아버지와 부모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시킨 우울한 아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그러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나카우미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물고기와 함께지만 그는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으로 하여금 항상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말이고 단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에 미라이의 동맹에는 2명이 더 있고 또 다른 상급 반신인 테마리 유리는 경찰의 엄중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소년 유이토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은 반신 1명을 찾는 것이다. 미라이와 아키는 공개 연설을 하기로 한다. 이때 드디어 유이토가 나타났고 미라이는 최후의 반신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동맹을 맺었다. 이쪽에서 테마리는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마리는 경찰을 속이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자들에 맞서 사람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고위급 회의를 열기 시작했고 이는 미라이 진영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소년의 천사 나카우미가 일어서서 신이 지니게 될 힘에 대해 설명했고 신이 될 사람을 고르는 문제로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소년 유이토는 모두가 마지막 반신을 찾았을 때 나카오미가 모든 사람의 감정과 열망을 이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이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도심 한가운데 모여 마지막 반신을 불러냈다. 베스트 에인절, 루니는
또한 소유자를 대신하여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신이 되는 그들의 목표를 듣고 싶었다. 지도자들은 또한 매우 불만을 품고 경고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미스터리한 후보는 요네다입니다. 뛰어난 교수입니다. 사람 위에 죽고 싶어하는 죽음에 대해 더 배우기. 정부가 그런 반신을 위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총리를 불러 설득했다. 그리고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신이 될 의향을 말해야 해서 요네다가 나온다. 첫 번째는 나카오미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게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많은 패자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합니다. 터마리는 AI가 있는 로봇이 모든 것을 수행하여 인간 사회를 낙원으로 바꾸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말했다. 듣고 난 후 사람들은 그녀가 진지하지 않고 그저 재미삼아 참여했다는 점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바보 유이토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아끼기 위해 모든 전자장치를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물론 너무 유치하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년이 손에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망상입니다. 아키가 대답했다.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비디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유럽 여행에 데려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여행을 의미합니다. 아침에는 전투기를 보고 오후에는 로켓을 즐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라이는 신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라이의 답변을 들은 연예이더는 매우 감명을 받아 그들에게 가서 긴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제한된 재능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연예이더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번 행사,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신은 인간의 미신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조작하는 분입니다. 또는 죽을 때 영혼에서,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점차 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운명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신성한 능력을 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곳의 신은 외계의 힘과 같고 천사나 영혼은 그 생물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네다 교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기적, 그런 위험한 세력에 대해 듣고 저격수는 그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년 유이토는 불행히도 총알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곧바로 교수는 소년을 붙잡고 나카오미와 함께 달아났다. 나카오미를 아는 것은 그의 극단적인 이념 때문에 신에 대한 가장 유리한 후보입니다. 그러자 요네다는 붉은 화살로 마음을 조종했고 요네다는 흰 화살을 이용해 소년의 소우천사에게 비밀을 말하도록 강요했다. 그 비밀은 미라이가 소유한 천사나세다. 다음으로 요네다는 정부 지도자들을 조종하고 모두를 경기장으로 모았다. 그는 생물 이름 가드를 막기 위해 미라이, 아키 및 터마리를 포함한 3명이 먼저 죽어야 하고 그 다음 나카오미 소년이 서로 총을 쏴서 죽게, 이를 위해 요네다는 여러 번 실험했습니다. 교수는 미라이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지만 미라이는 그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나카오미를 보내 아키를 인질로 삼았고 미라이는 포기했다. 다음으로 요네다 교수는 미라이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1은 그가 죽어야 한다는 것, 2는 그의 여자친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는 내가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거래해왔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 멍청아 라고 말했다. 미라이는 어쩔 수 없이 아키 대신 죽음을 선택하지만 천사나세는 다시 한번 그를 구한다. 이것은 교수의 계획에 있었다. 게임의 방해로 인해 낯선은 강등되었고 미라이는 화살이나 날개를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나루토를 지켜본 덕분에 아키는 나카오미가 미라이를 구하러 가자고 설득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붉은 화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서 그녀는 성공적으로 나카오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그가 죽인 사람들은 정말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난 테마리는 교수에게 하얀 화살을 쏘았다. 교수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낯선은 다시 한 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그녀를 레벨업하게 하여 미라이의 모든 능력을 되돌려줍니다. 요네다 교수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카오미는 일어서서 자신이 신이 되어 모든 것을 대신해주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모두의 원래의 의도와 일치했고 나카오미는 순조롭게 차기 신이 되었다. 모두의 요청에 따라 이번 행사에 대한 세계와 선수들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교수의 기억만 남길 예정이다. 천국에서도 나카오미는 모르는 것이 많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교수의 메신저에 답장을 보냈다. 교수는 인간의 심리적 효과, 무엇보다 사랑에 대해서도 만지작거린다. 미라이와 아키는 그 이후로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신 나카오미는 일상의 행복을 목격하고 인류에게 남아있는 비극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인류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나카오미는 쓸모없고 무력감을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이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천사와 인간도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어둡고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영화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실패한 2명의 반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많은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 절망이 1000배나 더 되어 동기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삶의 고단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무책임한 나이,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무책임하게 놓지 말고 어떤 신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것이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이 영화에는 분석하고 싶은 다른 의미가 많지만 영상의 길이가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의 급락과 같지 않으므로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하고 싶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이 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신이 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모든 분들을 북한 여행에 데려가겠습니다.